네, 천호 형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라이브 강의실 오늘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아, 예, 제가 이 시간대에 집에 잘 못 있어가지고, 오늘 딱 음, 맞아가지고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퇴근이 늦으신가 봐요? 아, 예, 밤에 일을 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실례지만 여쭤봐도 돼요? 어떤 걸 여쭤보시죠? 아, 밤에 업무가 어떤 아, 업무인지. 저희 백화점에서 공조 관리하고, 아, 백화점도 지금 이제 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뭐 대응이 잘 되고 있나요? 어,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예. 최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좀 없을까요? 저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밑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공조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그 현대백화점 이런 데서는 또 막 천장에서 물 새가지고 내려앉고 그랬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작년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중대시민재에서 가장 저기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예, 중대시민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인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어, 예. 그래서 좀 많이 그런 부분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그 1월 27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쓰는구나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도 좀 중요하긴 했는데 안전장비들, 네, 보호 이런 부분 좀 굉장히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네, 산업안전보호법 교육 같은 거 그런 네, 부분들도 이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강제하고 있는 직무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직무 교육이는 원래 계속 했었는데 네.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 느껴지시는 거세요? 일단 예를 들면 교육 내용이나 뭐 이런 것이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뭐 더 무엇을 준비하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뭐가 더 그렇게 피부로 와닿게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시는 건가요? 일단 교육도 계속 하는 거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매일 이제 저희 출근했을 때 어떤 이제 일지 같은 거 읽고, 거기에 이제 서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 같은 거 할 때, 안전모라든지 이런 보호구들 항상 이제 네. 작업 전에 교육하고, 그 부분 이제 사진 촬영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러면 사진 촬영하신 그 증빙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거는 저희 쪽에 이제 뭐 자료 같은데 뭐 올려놓으면은 이제 네. 안에 이제 사무실 쪽에서 컴퓨터에 따로 저장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내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뭐 CRM이나 이런 데 그런 걸 업로드하는 뭐 이런 데가 좀 있나 보죠? 예,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2019학번이시면은 2010 저기 편입하셨어요? 아, 예. 저 2학년으로. 혹 혹시 저희 학과인가요? 예, 저 산업안전공학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니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행사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교류가 있는데 이제 지난 2년간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아, 예. 사실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님인가? 아니 다 탑과인가? 잘 모르겠네. 막 이렇게 되고. 음.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잘 들어오셨고요. 오늘은 그러면 뭐 휴무일이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예. 건가요? 오늘 좀 시간이 그럼 비어가지고. 휴무 이렇게 요일이 딱 정해지지는 않나 봐요. 아, 예. 아무래도 저희 로테이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업안전공학과에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지원하셔가지고 건가요? 아, 그 안전 같은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이제 근데 정확하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원했는데 합격시켜 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격하신 거죠? 합격시켜 주신 게 아니고. 예. 당당하게 합격하신 거죠? 예. 그래서 왔어요. 음. 음. 그러면은 이번 학기가 첫 학기예요? 예, 이제 이번 학기 처음. 아. 야, 그러면 진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학습하는 방식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좀 낯설잖아요. 아, 예, 그렇죠. 이게 처음이라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뭐 무한 반복도 할 수 있고 또 공간의 제약도 없고 뭐 시간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강제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험 보고 망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 어떤 편이신가요? 글쎄요. 전 일단은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저희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학생 네. 때는 대부분 자기가 시험 잘 쳤다고 말 안 하잖아요. 잘 친 사람 잘 쳤다고 말 안 하고 이제 못 친 사람만 하니까 저희 나라 정서가 막 잘난 척하는 게 맞아요, 별로 안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부각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중간고사는 좀 문제 느끼시기에 어떠셨어요?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음, 결과는 나쁘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좀 음, 어려웠어요. 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특히나 노무제공자들, 근로자를 위시한 노무제공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조치를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기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또 파생돼 나가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잘 익혀 놓으시면 추후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보건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직무교육이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강사 요건만 충족하시면 얼마든지 또 강의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또 다양하게 본인이 지금 어렵사리 축적하는 이 지식을 또 새로운 가치로 환원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예, 보다 빠르게.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예, 희망찬 그런 얘기를 드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 강민석 하구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마이크가 안 되시나 보네. 제가 2015년도에 이렇게 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안전보건 교육을. 아, 예. 혹시 뭐 안전이 아니더라도 타자 앞에 나가서 이 강의 형식으로 발표하신 경험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뭐 학교에서 하라는 거 뭐 그런 정도, 뭐 PPT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한테 네네. 강의 같은 그런 거는 몇 번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외에는 딱히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표하시거나 할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예를 그런 들면 어떤 분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뭔가 본인이 준비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그 떨리긴 하는데 나가는 거 자체 뭐 싫어하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어, 잘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뭔가 자신이 준비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긴장 안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긴장될 거고.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그런 정도 자체에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떨림의 정도의 차이가 또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안전보건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전망이라 그럴까요? 학문이 가지고 있는 전망? 이걸 전망이라고 그래야 될지 비전이라고 그래야 될지
왜냐면 예. 단순하게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이 학문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전망이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거를 또 너무 경제적인 가치로만 고려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안전보건이 아무래도 이게 산업사회가 더 기술적으로 발전만 할수록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럴 것 같으세요? 어, 저하고 제 의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저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지금 추세 네, 자체가 계속 네, 이제, 어떤 안전, 문화, 이제 교수님께서 네. 강의해주신 뭐 그런 부분을 가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음. 그, 그렇게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오신 거죠? 예, 지난 학기 들어오신 거예요? 이번 학기 들어오신 저는 거예요? 이번 학기 처음 그 편입니다. 근데 안전문화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강의 중에 안전문화 내용 같은 걸, 강의는 안 들었고, 그냥 강의 아, 내용 중에, 그쵸. 예, 맞아요, 맞아요. 다음 학기에 이제 안전문화 이제 예,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 이런 거죠. 예전에는 빈도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다라고 치면 그 횟수로 따졌을 때 지금은 더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그 파급력 자체는 완전히 달라졌잖아. 예,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일부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 조직뿐만 아니라 뭐 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예를 들면 질산어머늄 이 폭발 사고 같은 거가 재작년인가요? 그거 벌써? 재작년에 모 나라에 있는 항구에서 터져버렸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GDP가 흔들거리고 뭐 그때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그 집권부가 다 쫓겨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예방 관점으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보상한다는 관점으로서의 이런 게 뭔가 복구하고 회복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규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으로 봐도 이제 규제가 많이 세지니까 그 규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실제 작업 현장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 할구님이 공부하시면서 새로운 다른 걸로 경제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학기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일단 그 산업안전보건법 말고 다른 거 어떤 거 들으시나요? 저, 수업을? 그, 교수님 하시는 근골격계 하고, 아, 그 근거역계 부담자격 관리 들으세요? 예. 지난주부터 실습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아직 강의 못 들어서, 오늘부터, 오늘 저하고 핀트가 많이 안 맞습니다. 강의 아직 못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고 네. 강의 시간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 듣고 그럼 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러시구나. 아, 그, 근거역계 부담자격 관리가 지난주부터 실습도 들어가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운동하는 공간에 가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트레이너가 나와서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 통증이라는 통증 유발점도 찾고 테이핑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오늘 바로 들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근로기업 부담자격 관리하고 또 어떤 거 그 들으세요? 다음에 저희 산업안전관리론하고, 산업안전관리론 예. 이수영 교수님 거.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저희 작업환경관리대책 듣고요. 자극환경 관리 대책 이정훈 교수님 거. 예. 그 네 과목이요? 예. 저희 전공은 그렇게 됐고, 한 개는 그냥 이제, 교양 과목 한 개 됐습니다.
어떤 거 들으시죠? 그 갑자기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예. 어, 과목명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런 좀 그런 쪽 관심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전쟁의 역사면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강의가? 오리엔테이션부터 이제 예. 설명하는 거 보면? 저희 그냥 그 안에 완전 세세하게는 아니신데 그냥 저희 네. 고대 그냥 완전 고대 거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영상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예, 아무래도 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오, 특별하게 전쟁사에 관심을 갖게 된, 물론 전쟁사가 좀, 그렇죠. 스펙타클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전쟁사가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 그 막 사람들이 막 저희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막 듣긴 네네네. 했는데 제가 그 네. 안에 뭐 정확히 뭐가 뭔지 뭐 그런 게 아예 몰라가지고 음, 그런 걸 한 번쯤은 지금 교양을 어차피 듣긴 들어야 되니까 이거 네. 한번 들어보면은 어쨌든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전쟁의 역사.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라이브 강의실 할 때 그런 거 갖고 좀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예. 근데 그쪽도 강의를 못 들어가 봐가지고 아, 오늘 여러 가지로 저하고 이렇게 막 그 얘기하는 핀트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많이 들어갔으면 다 맞을 텐데 제 잘못. 죄송하지만 저 올해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30 하나입니다. 30 하나입니다. 결혼은 아직 안 하셨고요. 예. 왠지 목소리가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셨고요라고 할래다가 갑자기 서술어를 바뀌었는데 맞췄네요. 어떨 그래? 그럼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지금 없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라이브 강의실 참여하셨던 어떤 학우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화두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비혼주의라는 거예요. 네.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냐, 뭐 계기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동의하세요? 네. 일단 저는 동의하고요. 비혼주의예요? 아니, 꼭 무조건 저는 비혼주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의 지금 의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그거 안 들어봐도 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당분간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예. 무조건 뭐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음. 거의 뭐 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해봐도 좀 네. 거의 생각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하나 책임지기도 쉽지 않은데, 음. 뭐 이런 가정 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주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일단 경제력 때문이 경제적인 아닐까. 거.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다른 것을 굳이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홀가분함 이런 것들을 내가 쭉 그대로 누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더 강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연애만 해도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네. 당연히 서로가 다르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네네. 대해서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이 사람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그런 어, 것도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혼자서 네. 느끼는 이런 그 자유로움 같은 게 그 서로 있을 때 그 행복한 건 더 크지 않나 요즘에는 사람들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뭔가 뭐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진짜 좋아하고 하면 당연히 다 뭐,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음, 그런 거를 좀 잘 못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되게 아이러니하게 어, 제가 오늘 낮에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그분한테. 예, 형님, 저한테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형님 만약에 저는 아직도 저도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물론 혼자 있는 자유로움도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그에 수반되는 더 큰 행복이란 게 있다. 그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해라. 라는 거 하나. 자, 두 번째는 야, 결혼해도 좋고 뭐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그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책임감이 생기면서 내 생활이 안정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타자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굳이 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이라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생활을 더 즐기는 게 나는 그렇게 어, 조언하고 싶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저한테 권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오늘 낮에. 네.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그분? 그분 물론 결혼하셨고, 아이도 올해 대학에 들어갔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음, 둘 중에 하나면은 이제, 저는 주변에 물어보면 하라고 하던데, 그렇지 어, 않았을까요? 그래도 하면 행복한 게 확실히 다르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그러게 권해주고 싶은데, 물론, 어,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그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생생한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게 왜 길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교대 있지 않습니까, 교대? 예, 예, 예전 같은 경우는 교대 졸업하면 거의 100%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고 이제 그렇게 당연한 수순으로 그렇게 진로가 결정됐는데 이제 학령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더욱 줄어 버리니까 음, 지금 교대 자체의 정원도 다시 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 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그렇게 예, 나왔어요. 예, 이미 지금 한 거의 2천여 명 정도 되신 분들이 임용고시 다 통과했는데 배치가 못 되고 있대요. 아, 티오가 나질 않아가지고. 근데 또 요새 이런저런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좀 꺼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예전만큼 이 교사로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전에는 그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선생님이 절대 갑이었는데, 이 절대 갑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갑이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듣고, 그만큼 신뢰도가 있었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은 뉴스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또, 음,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초등학교에. 예, 남자 교사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직 내에서 또 물론 사람마다 그걸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 남성 위주에 있는 사회보다 또 여성 위주에 있는 사회가 감정적인 소모가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또 예, 그게 또 맞는 것도 같고 또 생각해 보면 또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부감으로 절대적 1등이었는데 또 요새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제 중이지 않으시다 그랬죠? 예, 저는 아직 아닙니다. 거부하는 죄송합니다. 편은 아니고요. 네, 뭐 꼭 그런 건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일단 네. 지금은 좀 학교 공부나 이런 데 좀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집중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제부터 해야죠. 아, 네. 일단 뭐 근데 뭐 꼭 저는 뭐 거절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러면 어느 지역에 계세요? 아, 저는 근무하시는 데가? 전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네네. 백화점이 그러면 롯데백화점이에요? 네. 그 큰 맞습니다. 거요? 예. 아, 그러시구나. 야, 부산. 부산의 장점이 뭡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가? 제가 장점이요.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요. 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막 이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그때 갓 사귀었던 친구가, 제가 이제 운동을 좀, 그 친구가 이제 배우였어요, 배우. 영화 배우. 남자. 아, 예. 근데 어떤 드라마에 캐스팅이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친구가 아니었고, 그 친구가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고, 배역이 북한 특수공작원 배역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이렇게 좀 체중이 나가 있는 상태라 이걸 쫙 빼야 돼가지고, 저를 만난 거죠. 클라이언트로 만난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 갑자기 자기네 집에 한번 가자고. 갑자기. 그래서 가자. 그랬는데, 김포공항에 가는 거예요. 니네 집 어딘데? 이랬더니 부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산인데 김포공항 왜 가?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 비행기를 탔어요. 얼떨결에.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에쿠스 4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검은색. 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영화 친구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로. 뭐지 이거? 야, 니네 집 어딘데? 그러니까 야, 타. 야, 이분들 누군데? 근데 거기서 맨 앞에 있는 차에서 한 분이 내리시더니 거의 90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좀 이렇게 인사를 좀 과장되게 내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차 타고 얼떨결에 이동을 했어요. 근데 집이라고 그러는데 내렸는데 이게 일반 집 같지 않은 거예요. 일단 일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 집이. 아니 너무 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커 인간적으로. 갔는데 안채까지 들어갔는데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너무 이상해서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말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부산 시장이라고 아, 시장 공간 간 거예요. 시장 공간을. 그때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배우 생활 안 하는데 그때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KBS 드라마 한 편 나오고 그다음부터 뭐 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부산시장님이 허남식 아, 예. 부산시장님이었거든요. 예,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아버님도 뵙고 부산 공간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 끝내주더라고요. 정말 좋고 예, 부산하면 가장 강렬한 기억이 바로 그거예요. 그 부산시장 공간 가가 잔 일. 갑자기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따라갔는데 비행기 타고 뭐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뭐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도 부산을 몇 번 가긴 했는데 사실 뭐 여행을 통해서 갔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부산 잘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 친구랑 갔는데 회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 예. 횟집에 갔는데 횟집이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발 밑에서 물고기 헤엄치는 뭐 그런 횟집 어딘지 모르겠어요. 식당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그런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먹었는데 뭐 계산은 제가 안 해가지고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랬던.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 뭐 바다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산은 그런 이미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산에서 강의하러 몇 번 가고 근데 사실 부산에 지인이 좀 있어야 뭐 KTX 타고 가면 몇 시간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누구 뭐 거기 있어야 거기서 강의 끝나고 만나서 뭐 밥이라도 먹고 아니면 한여름이면 바다에도 들어가고 그런 거지.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강의하러 가면 강의 끝나고 바로 올라오기 바쁘고 오히려
부산보다는 울산에서 참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데 부산하고 울산하고 또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역적으로 거리 간의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1시간 거리 정도 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또 강의하러도 가면 이제 울산에 현대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거기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를 아침 8시부터 강의인가? 그러니까 7시에 그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했나?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했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시 숙소 오면 한 6시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 교육을 했던 그 교육생들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서핑하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떤 문화적 충격? 아니 우리나라에서 서핑을 안 해, 취미로? 야, 이게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이런 생각을 했던. 예. 부산에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 저는 딱히 그렇게 뭐 가대양 바다 뭐 그런 거랑은 없고 그냥 가끔 등산 가고요. 뭐 뭐, 등산요? 예. 의외로 저는 바다는 그 부산 사람들이 바다가 가까워서 바다를 네. 많이 생각보다 잘 안 갑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아, 생각하면 또, 예, 의외로 반대로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지난 2년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바캉스라 그러나요? 뭐 그런 활동을 한 거 많이 못 보셨으니까 예. 올 여름에는 좀 가고 싶으시겠어요? 예, 올 여름에는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좀 거주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 거의 없고, 울산에서, 말씀하신 울산에서는 좀 어릴 때, 네. 예, 몇 년 살았었습니다. 울산 방어진 이런 쪽에 좀, 아, 방어진, 맞아요. 방어진 쪽에 그, 저기 뭐냐, 현대중공업 거기 예, 숙소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방어진. 어,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울산 거기 딱 있었는데, 가을 끝나고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인가. 그러는 거예요. 고래고기 먹으러 가재요. 예, 고래고기 그 울산에서 유명하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고래고기라는 그 음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어감이 이게 안 땡기더라고요, 저는. 왠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왜 고래고기를 왜 먹어? 약간 이런 느낌. 예, 그,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고래고기 잘하는 데 가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렇게 했죠. 아니, 뭐든 잘하는 데는 다 맛있지. 뭐, 고래고기만 맛있겠어? 막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울산하고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적인 느낌 자체가? 뭐, 예를 들어, 크기라든가, 아니면 뭐. 일단 크기는 당연히, 크기나 뭐 어떤 발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산이 조금 더 돼 있긴 한데, 아, 부산이 울산보다 더 커요? 예, 더 크고, 아, 더 더 인구도 훨씬 커요. 많고요, 부산이. 뭐가 많다고요? 인구도 부산이 더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울산은 약간 공업단지 이런 네네. 쪽이라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잘 산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일할 때가 좀 많으니까 양질의 일자리 그런 게 좀 있고 부산 쪽은 오히려 그 반대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울산 사람들이 돈 쓰러 부산 온다. 뭐 이런 말이 이런 게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좀 볼거리 뭐 이런 거는 좀 더 부산이 아무래도 인원이 더 많으니까 더 네. 있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했다면서요? 울산에서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소비도시고, 그만큼의 돈이 많이 돌았다고 뭐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한 3,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거의 교육할 때, 그때는 현대중공업이 많이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아, 예,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뭐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 경쟁에서 또 중국한테 져가지고 중국한테 뭐 또 수주도 많이 뺏기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그 근로자분들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는 진짜 울산 여기가 개도 10,000원짜리 밀고 다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고 뭐 몇 년 안 돼가지고 지금은 또다시 또 막 잘 된다고 그러니까 저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그때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종훈 교수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아, 요새 이종훈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 하죠. 그때 우리가 가서 잘 된 거라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부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부산은 지금 어때요? 어떤 걸 날씨가? 보시는지. 아, 날씨는 지금 좀 네. 많이 더워졌는데, 네. 아무래도, 근데 일단 서울보다는 좀, 사실 좀 덜 덥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겨울이랑 봄 다 끝나고 여름으로, 초여름 느낌 납니다. 어, 미세먼지나 이런 거 많이 없죠? 예, 좀 있긴 한데, 많이 막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있긴, 음. 그럼 여가 활동을 보통 어떤 걸로 많이 하세요? 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잘 못했어요. 여가 아, 활동. 뭐 여가 운동을 활동. 하신다든가, 뭐 아니면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시작하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친구들이랑 이제 뭐 그냥 좀 놀고 뭐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이런 게 좀 여가였고요. 지금은 아, 지금, 글쎄, 노래방 마시고 그랬나? 권혁씨 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예. 아, 별로 안 피곤해 보이세요. 예. 예. 좀, 사무실에 있다고 와갖고요. 예. 그럼 피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덜 움직였나 봅니다. 아, 그러겠구나. 예. 아, 요번 학기에 수업 뭐뭐 들으세요? 어, 안전보건 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수평가,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론이요. 아, 예. 그 최재남 교수님 거요. 예, 예, 음, 예. 그러시구나.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이슈가 좀 있으셨나요? 이게 우리 어,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위시해서 이 팬데믹 이게 또 레벨 2로 내려가면서 마스크 쓰는 거 빼고는 전부 다 해제한다 그러고 물론 4주 동안은 이제 모니터링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네. 조만간 이제 이것도 벗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마스크도. 근데 저는 정말 불편하지 않는 한 마스크는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왠지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음. 그 저번에 이제 큰 자제분이 10살이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여 초등학교 여자 3학년. 남자. 예, 남자 예. 다 남자. 예, 둘 다 남자예요. 예, 엄마가 좀 외롭겠네요. 둘이 잘 놉니다. 그 그럼 첫째가 10살, 예, 7살. 둘째가 일곱 살. 7살. 예, 예. 안 싸우나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잘, 이제 어울리고 해서, 예, 계속 잘 놀고 있습니다, 애들끼리. 아, 예전에 제가 예. 저 아는 지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 본인 아이들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니, 아이들을,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애들 뭐 다를 줄도 모르는데 애들을 왜요? 뭐,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하는데 애들 왜 만나죠, 제가?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애가 3살 터울인데, 아, 와, 둘이 애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살벌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빠는 거의 대부분 나와 있고, 예, 엄마가 이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예, 이 컨트롤이 전혀 안 될 정도로 둘이 한번 치고받기 싸우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뭐 커 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용으로 넘어갔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둘이 어, 하도 살벌하게 싸우니까 예, 그 정도로 그래서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여태까지 이미지 어떻게 해왔길래 그런데 애들 만나가지고 애들한테 아, 나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 애가 3살 태울이다 보니까
큰애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까지는 뭐 그냥 둘이 이렇게 서로 불화가 생기면 치고받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큰애가 고등학교 1, 2학년 딱 되니까 바로 그냥 서열 정리가 됐어요. 형이 너무 커지니까 뭐 이렇게 그쵸. 감히 덤비지 못하는 아, 그런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때 막 그랬어요. 아,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말도 안 듣고 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뭐 설득도 안 되고. 근데 형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작은 애는 그래도 말을 잘 들었는데 네. 이제 큰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밑에 애가 또 질풍노도시 막 와가지고 와, 미치겠다고. 남자애 둘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또 제 주변에 다른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아이 키울 때 딸인데 예, 그리고 딸은 엄마한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러니까 아. 엄마가 그렇게 의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존재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 예전에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 이 머스마 둘 키워놨는데 이거 완전히 엄마한테 살갑게 뭐 말도 안 하고 맨날 나가가 쌩쌩 돌아다니고 새끼들고 와가지고 뭐 밥만 달라고 그러지 새끼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 예. 근데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그 집안에 문제가 좀 분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결하러 저희 형하고 제가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 지방으로. 그 어머니 아. 고향이 창원이었는데 예. 그거 깔끔하게 해결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든든하시죠. 아들 용도는 그렇지, 아들은 이런 정도지 뭐 키울 때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아. 뭔가 이렇게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좀 예.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게 된다고 믿게 된다고 의지하게 된다고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그럼 권혁진 아버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혼자입니다. 아, 외아들. 예, 외아들. 아,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많이 외롭지는. 예, 좀, 저도, 뭐, 이렇게, 뭐, 위나 동생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자녀 계획을 또 둘로 이렇게 딱. 예, 맞습니다. 어, 예. 그러면 지금 큰 자녀분이나 작은 자녀분이 아빠랑 잘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그러나요? 예, 대화도 자주 하고, 이제 주말마다 또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예, 어, 그렇게 하죠. 또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예, 어,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육아 경험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 혼자 자유롭게 살지.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지인의 자녀분이나 친구의 자제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 기준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방금 전에 옷을 갈아입었는데 땅에서 막 구르는 거예요. 내가, 아, 아니 저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자꾸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애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니까 그건 안 좋은 거라 그러면서 놔두더라고. 아, 그래서 야, 이게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 이게 될 것 같은데, 야, 그런 거 안 하고 키운다? 대단한데? 대단하시네요. 어. 너는 왜 나한테 자꾸 하지 말라 그러냐? 아, 결혼을? 무슨 있으면 막 그랬었는데. 아,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야, 진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쵸. 정말. 왜냐면 누구나 자기가 성장한 기억이 있고, 육아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를 또 기준으로 삼아서 또 내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야, 예.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올해 요번 학기에 산업안전보건법 말고 근로기회 부담자가 관리라는 그 수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건 제작하는 거거든요. 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운동하는 것도 나오고 뭐 테이핑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통증 유발점 찾아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저 서포트 해주는 어떤 친구랑 같이 촬영을 같이 했어요. 현직 트레이너랑. 네. 근데 그 친구가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린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한창 막 이렇게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완전히 정말 어린 친구였고, 그런데 이 친구가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 설 땐가 한번
그 친구한테 뭐 줄 게 있어가지고. 예. 아,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음. 무슨 홍삼 같은 거 뭐 선물로 주면, 나, 아, 홍삼 먹을 일이 없는데, 그거, 아, 그럼 그 주변 지인들한테 그냥 주는데, 그 홍삼 주려고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갔더니,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이들하고, 애들이 큰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애가 6살인가 그런데, 6살, 그러니까 큰 애가 남자애, 6살이 여자애. 근데 아, 6살에는 완전히 막, 완전 말괄량에다가 완전 그런 건데, 딱 갔는데, 와, 애들하고 끝까지 대화를 하더라고요. 와, 야, 나 그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음, 왜냐면,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딸애는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자꾸 아빠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하! 막 이렇게 하고, 대화 자체가 되질 않고, 어, 첫째는 동생이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마이크 끊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니까 막 삐지고. 근데 와, 그 중간에서 그 두 애들을 컨트롤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난 안 되겠다. 우리 권혁진 학우님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시도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까 근데 예. 혼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장난치고 막 이럴 때, 응. 예, 그때는 조금 혼을 내고요. 응. 그다음에 이제 좀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예, 좋죠. 예, 예. 제가,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있잖아요. 아, 예, 박사과정 할 때 제일 좋아 보였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음, 저희 옆에 연구실 선배였는데 어, 나이가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았고 예. 근데 주말만 되면 애들하고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애들 둘이 음, 그때 당시에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됐었는데 애들하고 학교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 애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적응을 예. 못 하더니 그렇게 2주, 3주, 4주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애들이 일단 학교 연구실에 오면은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빠도 공부하고 주변에 다른 분도 다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하려다가 이게 분위기가 아니니까 음,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아, 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 선배가 박사를 졸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예. 박사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풀타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선배를 부를 때 누구누구 박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네. 그걸 아이들이 들었을 때 나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선배 진짜 너무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음, 애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아, 그렇게 토 일요일 아빠랑 지내다 보니까요 또 이 네. 선배가 형수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쵸. 주말 애들 데리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 야,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이건 신의 한 수다. 음, 아,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우리 권혁준 학우님도 조금 더,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네. 박사까지 꼭 한번 해보시는 게, 감사합니다. 예,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 연구실에서도,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는 것도 굉장한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살아있는 교육.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세종사이버대도 박사과정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 그러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예, 같이 하시죠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네. 강민석 아구님도 그렇고 천호영 아구님 아, 예. 오늘 자꾸 핀트 저랑 잘 안 맞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예. 다음 주 뭐 혹은 그 다음 주라도 또 일정 맞아가지고 라이브 강의실에서 같이 다양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안함 되십시오. 예.